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3일 정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저희 하늘바이오 파마에서 또 그 로이반트에서 중대한 발표가 될진 모르겠지만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로이반트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업 업데이트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로이반트에서 이제 기업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뮤노반트 내용이 나올 텐데, 이뮤노반트에서는 따로 뭐 언제 실적 발표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기업 업데이트를 하겠다든지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로이반트에서 하는 업데이트로 가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지금 사이트에 그렇게 크게 뭐 공지사항이 실적 발표에 대한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로이반트에서 내일 밤에 이제 실발을 하면서 기업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이뮤노반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저녁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찍어서 올리고요. 만약에 못 찍는다면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찍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 중에서 부작용 면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질문도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달아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달아주셔서 제가 뭐 더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를 안 눌러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1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800명대 초반에서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구독하기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퍼지고 해서 저희 하늘바이오 파마에 대한 그 펀더멘털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렇다 보면 이제 저희 주주들끼리도 많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늘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늘바이오 파마가 잘 됐으면 하는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늘바이오 파마를 사라 마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은 전달해 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 하는 얘기들은 뭐 그냥 그 팩트 위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은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댓글 중에서 이제 그 비리디안이었나요? 네, 뭐 버디안이라고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 영상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IGF 원활 타겟이다 보니까 경쟁 약물이 TED라는 관련 질환에서 IGF 원활 타겟이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이 태페자와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증권가에서는 부작용이 조금 태페자보다는 안정성이 높다. 그러니까 태페자가 지금 단독으로 지금 TED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브리디안의 그 약물이 경쟁 약물이 등장함으로써 태페자는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부작용이 과연 이 알제넥스나 이뮤노반트의 약물을 이길 수 있을 정도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밑에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모든 약물은 임상에서 부작용이 질환마다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뭐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 투자하는 것 자체가 뭐 100%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신체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임상 약물에 대한 원리가 아무리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는 모두 다 다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도 다 다르고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약의 기전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몸에 들어갔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바이오 신약 출시가 힘든 거잖아요. 원리만 따지면 다 성공하죠. 물론
좋은 원리와 의학, 과학 기전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리로만 임상을 진행한다면 다 성공하죠. 그래서 다 성공할 것처럼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들도 있죠. 뭐 제가 특정 회사들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집단 지성으로 올라간 회사들의 주식이 저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이게 일례로 따지면 일라이릴리가 최근에 이제 경구용 오포글리프론이라고 그러나요? 그 약물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모두가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일라이릴리도 미리 약을 만들어내고 있을 정도로 재고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성공의 가능성을 점쳤는데 뭐 물론 체중 감량에 성공은 했지만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라이릴리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대형 제약사가 만드는 신약이더라도 100%는 없다. 뭐 믿고 투자할 만한 회사일 수는 있으나 임상시험에 100% 성공은 없다. 이거를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하늘바이오 파마나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나 뭐 모든 바이오 회사들이 그렇지만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제넥스가 지금 MG 치료제 시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향후에 이뮤노반트의 약물이 MG 치료제 시장에 뒤늦게 들어갔더라도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아제넥스 MG 치료제보다 그 140이 이뮤노반트 140이 아이메로프루바트라는 약물의 명을 가진 1402가 아제넥스 경쟁사 아제넥스 약물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늦게 진입을 하더라도 시장을 다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아제넥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로 보면 MG는 100% 아제넥스가 다 잡아먹겠네 라고 주가는 반영하고 있지만 향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뮤노반트도 마찬가지로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모든 시장을 장악할 것처럼 지금 퍼스트 인 클래스와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열심히 주장을 하면서 데이터도 좋게 나오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 그레이브스병에 관련해서 어떤 경쟁사가 나타나서 어떤 데이터를 더 발표를 할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많지만 바이오주를 투자를 할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상대방 그 경쟁사들이나 뭐 데이터들에 관해서 관련 질환들의 데이터들에 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도 받아들이고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어느 것이 더 우위이냐는 이제 이사회나 아니면 그 의학적인 분위기나 결과로서 데이터로서 이제 판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바이오주를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가능성을 보고 사실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판단을 할 때 너무 이게 이래야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 이 회사는 좋게 나와야만 해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놓고 그 이유를 찾는 거꾸로 찾는 뭐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사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말씀드린 TED 관련해서 비리디안에 관련한 부작용 들에 관해서 뭐 태페자와 비슷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물론 댓글로 써주신 내용 다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시장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TED에 관련한 IGF-1R에 대한 태페자의 경쟁사가 나타난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물론 그게 FcRn 저해제의 경쟁사가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이뮤노반트 측에서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바토클리맙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환자 투여에 대한 제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확장성이나 의사들이 약을 처방했을 때 그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처방을 하는데 태페자의 약물은 청력 소실이라는 부작용을 감안하고 처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TED에 관련된 유일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 태페자보다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는 비리디안의 약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사들은 이제 처방의 권한이 이제 두 가지가 처방의 선택권이 생긴 거죠. 테페자를 할 거냐, 이 비리디안 약물을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생긴 건데, 사실 부작용은 이제 비리디안이 조금 덜 하다. 그래서 처방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뮤노반트의 TED가 성공을 하면, 바토클리마브로 성공을 하면, 이제 선택권이 3개가 되는 거죠. 이제 TED에 관련해서 뭐 비리디안 약물이나 테페자나 이뮤노반트의 바토클리마브 중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 테페자는 그러면 시장성을 조금 잃을 수 있고요. 비리디안과 뭐 이뮤노반트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런 뭐 부작용들, 비리디안의 부작용들과 바토클리마브의 부작용을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아제넥스 약물이 또 나오게 되면 그 안구 돌출 정도나 객관적인 반응률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아제넥스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제넥스가 객관적인 반응률도 좋고 뭐 TED 관련해서 안구 돌출 정도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사실 이뮤노반트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IgG 감소 농도가 아제넥스보다는 바토클리마브이 우월하기 때문에 효능면에서 바토클리마브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제넥스가 내년에 또 출시가 될 건데,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마브이 나오지만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좀 바토클리마브이 좀 더 좋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뮤노반트가 신약을 출시할까 말까,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냐 마냐를 이뮤노반트가 신약을 출시하냐 마냐의 결론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 그러면 너무 어렵거든요. 뭐 성공을 해도 신약 출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성공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성공을 해도 그 다음에 나온 아제넥스의 약물에 의식해서 우리 아제넥스 데이터 보고 출시할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신약 출시 안 하겠다는 내용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할 때 그 이뮤노반트의 그 TED 관련 질환에 대한 성패를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조금 힘들고요. 왜냐면 아제넥스를 계속 의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주가를 보면, 주가가 지금 27,000원, 6,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사실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녹아들었네 라고 보면 저렴한 가격일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은 모두가 잘 안 사려고 한다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리스크를 지더라도 사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향후에 이 이뮤노반트의 결정이나 아제넥스의 데이터 때문에 산다 만다를 판단을 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주식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 또 이뮤노반트와 아제넥스의 경쟁 데이터가 또 있을 거고요. 다른 질환에 대해서 경쟁 약물들이 또 나타날 거고요. 바이오헤이븐의 디그레이더, IgG 디그레이더 약물, 경쟁 약물도 또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사들 생각해서는 절대 주식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주식의 가치가 싸냐 안 싸냐, 그러니까 물론 바이오주가 고평가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실적에 비해서 PER이나 PBR을 보면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오주는 어차피 시장 가치를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장 가치에 비해서, 이 약물의 펀더멘털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싸냐 안 싸냐, 이거를 좀 보면 그나마 좀 바이오 회사를 좀 투자할 때 좀 매수 버튼이 눌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 약물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냥 여기가 더 좋대, 경쟁 약물이 더 좋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한올이 더 좋대,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정답은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다고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정답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정답이어야만 해 라고 결론을 내고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정답이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내 생각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라고 100% 확신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투자를 하지만 주가의 위치를 보면 조금 그런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매수 버튼이나 뭐 이렇게 쉽게 그나마 좀 나갈 수 있는 게 그런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무시하고 고평가돼 있냐, 좋은 결과만을 담고 있냐, 주식 가격이 좋은 결과만을 담고 있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바이오주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 너무 좋은 이야기만 달고 다니고 좋은 이야기로만 꿈을 꾸고 좋은 이야기만 담아서 주가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제약사들도 임상 실패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회사들의 그런 기전들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기전이 너무 명확해. 그럴 수밖에 없어. 관련 데이터들을 봐.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잖아. 우린 성공이야. 이건 실패할 수가 없어. 이 정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뭐 1상, 2상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진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심사숙고하고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수 버튼을 누르실 때는요. 물론 그 회사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고 정말 이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 기술력을 탐내고 하는 것들은 더 갈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또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정말 이게 맞나? 아무리 꿈을 좋게 꿔도 실패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로, 이뮤노반트도 마찬가지로 100%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는, 이뮤노반트 주가는 그런 성공 확률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미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산다. 그러니까 좀 소외됐다. 그래서 주가가 이 지경이다. 머물러 있다. 이게 조금 저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경쟁사 부작용에 대한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객관적인 데이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경쟁사의 부작용들이 너무 돋보이는 상황에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뭐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투여 횟수 정도는 이제 더 좋고, 이제 부작용은 비슷하다, 경쟁 약물이.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늘어나서 환자들도 그렇고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FcRn 저해제의 이 바토클리마브의 그 고질적인 부작용, 그 콜레스테롤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얘네들을 뒤엎을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그 이뮤노반트 이사회들의 판단이나 아니면 그 바이오 업계 의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같이 이뮤노반트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사업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테페자를 이길 수 있다, 비리디안의 약물도 이길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아제넥스 약물도 부작용이 없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뭐 좋은 상황입니다. TED 질환에서 아제넥스 약물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까봐야 아는 거고. 근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아제넥스 약물도 부작용이 없다, 그래도 그걸 예상하고도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마브를 출시를 한다는 건 그만큼 LDL 콜레스테롤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상업적으로 그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데이터가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TED 상업화를 결정한다면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TED 우리 상업화 안 하고 물론 이 데이터를 가지고 1402에 또 집중을 할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지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그 상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를 가지고 이제 1402에 대한 데이터 기대감과 1402에 대한 기업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장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불확실성을 저는 좀 즐기고 있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물론 TED 상업화 안 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근데 떨어지면 저는 또 떨어진 대로 모아갈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IMVT 1402 데이터가 내년부터 점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보면 그 어떤 분이 그 RA 신약 성공, 류마티스 신약 성공에 대해서 가능성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신약 임상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뮤노반트 왜 이뮤노반트가 이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을 타겟을 했는지, 그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 질병에 대한 원리와 함께 이뮤노반트의 약물이 어떻게 그 질환에 작용을 하는지까지 영상을 30분이 좀 넘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쉽게 말하면 이뮤노반트 회사가 다 바이오 기업 전문가들인데 성공하지 못할 질환을 임상을 시작하는 건 뭐 말이 안 되겠고요. 일단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나도 그걸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이제 그 과거에 찍었던 영상을 2개월 전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이뮤노반트의 약물이 이제 항체 IgG 항체를 떨어뜨리잖아요. 제거하는 약물인데 FcRn 저해를 시켜서 아마 어느 정도 원리는 아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IgG 항체를 떨어지는 것과 이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 질환과의 관계, 질환이 호전되는 관계가 역할이 있어요. 그 ACPA 양성 환자들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임상을 하고 있는 그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 참고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뭐 구독을 좀 나중에 누르셨으면 제 과거 영상이 너무 많아서 100개가 넘어서 다 보시진 못할 거예요. 근데 과거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쭉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은 이제 질환마다 약물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바토클리맙이 MG에서 바토클리맙이 콜레스테롤 올랐다는 데이터가 있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있었어요. MG 환자들한테도 콜레스테롤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난번에 MG 임상 성공 발표를 할 때 3월달이었나요? 이뮤노반트가 3월달쯤에 발표를 할 때 그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야 되나, 업데이트 콜을 했는데 그때 아주 짧게 지나갔어요. 물론 부작용은 콜레스테롤 상승, 다들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 상승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짧게 지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상승이 있었어요. 이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바토클리맙은 콜레스테롤 상승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환이든 기존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G든 TED든 다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이 있다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들은 약 처방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바토클리맙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안 그래도 높아서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물을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자가면역 질환도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이 바토클리맙을 처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성이 좀 좁아지는 거죠. 사실 비만이 있는 환자들은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높을 수 있는데 그런 환자들한테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고 그래서 바토클리맙을 처방을 했다가는 급격한 콜레스테롤 상승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장이 멈춘다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작용이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한테 바토클리맙은 절대 처방을 해서는 의사가 리스크를 무릅쓰고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안 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MG도 콜레스테롤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G 신약 승인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거든요. 네,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을 아제넥스 약물로 지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제넥스가 자리를 잘 잡기도 했고 부작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부작용밖에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상승이라는 그 부작용이 있는 바토클리맙으로서는 그런 시장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경영진의 판단이었고 데이터는 좋았지만 사실 글쎄요, 이게 이뮤노반트 회사에서는 데이터 보면 TED 데이터 보고 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라도 저번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TED 데이터 본다고 해도 MG 지금 1402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토클리맙으로 신약을 출시하기는 지금 전무할 것 같고요. 기대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 다 꺾였지 않았습니까? 주가도 지금 많이 빠졌고요. MG에 대한 바토클리맙의 기대감의 주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우바이오파마 지금 주가에 MG에 대한 바토클리맙 출시는 없습니다. 기업 가치에 지금 다 빠져있고 1402로 다 넘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TED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먹구름이 껴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불확실성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이 정도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있다면 이게 될까 말까 지금 갈팡질팡 하는 건데, 지금 뭐 TED에 대한 바토클리맙도 기업 가치에 거의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은 바토클리맙 가치가 거의 빠져있다고 보셔도 될 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다음은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근거가 그겁니다. 드디어 내일이죠. 내일 8월 11일 저녁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은 이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 투여 환자들의 임상을 마치고 6개월 동안 환자들의 추적 관찰을 해봐서 약물 투여가 끝나고 과연 그 다음 6개월은 환자들이 얼마나 이 약물이 유지가 됐을까라는 거거든요. 왜 기준이 6개월이냐? 이게 그 그레이브스병에 관한 논문들을 보면 이 항체가 다시 되살아나는데 필요기간이 6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관해 데이터를 좀 보게 되는 거고요. 물론 환자들마다 6개월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고용량 바토클리맙을 투여했을 때 1주 만에 그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확 돌아와서 약물을 다 투여하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주차 4주차 때 투여했는데도 정상 수치로 계속 돌아왔다 그래서 약물 중단하고 뭐 6개월 지날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임상이 다 마무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지만, 환자들마다 이제 6개월 후에 뭐 항체가 다 돌아오느냐 아니면 6개월 전부터 돌아오느냐 이런 것들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약물 지속성 데이터를 한번 보는 거고요. 이 데이터는 그 1402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브스병을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에 추가 데이터 참고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1402에 대한 GD 임상 내용에 대한 약물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기대감을 더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레이브스병의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TED를 동반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나올 TED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좀 나올 수 있고 하니까요. 내일 밤에 저는 좀 이제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고,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이라서, 그리고 추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루푸스 관련 내용들이 CLE 질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새로운 질환의 임상이 또 들어가게 됐다면 그거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주가에 반영될 내용이 있냐? 사실 딱히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바토클리맙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1402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실어줄 수 있으나 1402 데이터도 까봐야 한다. 뭐 같은 기전의 부작용만 없는 약물이라고는 하지만 약물이 조금 달라진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또 반응을 하냐, 질환을 가진 환자들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정말 1402를 투여를 순수하게 해보고 나서 그 데이터들, 초기 데이터들이 나온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마 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주가 상승이 클 것 같고, 지금의 데이터로는 사실 주가 상승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다시 4만원대로 막 간다든지 이러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가면 좋겠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리길 바라겠지만 가면 좋겠습니다. 가면 좋겠는데 굳이 안 갈 수도 있다. 뭐 안 가도 괜찮다. 내년에 데이터가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을 기대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임상 질환도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뮤노반트가 그 로이반트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데이터를 공개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그때 공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할 때나 업데이트 콜이 있을 때는 그런 데이터, 뭐 새로운 임상 질환이 추가됐다는 내용들이 조금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기대감만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한번 다들 보시겠지만 이제 뭐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 주가들을 보시면 조금 뭐 반응이 있을 거예요. 뭐 5% 10%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좋은 게 나왔구나, 아니면 안 좋은 게 나왔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게 나오면 좋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은 게 나오면 또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드리고,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 콜 한 것들을 쭉 제가 한번 보고 업데이트 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얘기를 들려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좀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구독자분들이 꼭 접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많이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고요. 뭐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거 너무 좋고 댓글 달아주시면 소정의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런 뭐 일단은 지금 당장의 목표는 구독자가 1000명이 일단 소심한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이 다 끝나가는데요. 다음 주도 이제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해 보시고 다음 주는 또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4일만 근무하면 저희가 또 쉴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